팍스넷에서 레전드로 불리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북극성님의 리먼 사태. 금융위기 후 매매 기법을 다룬 주식 연재물 사탄입니다. 기존 편을 보시지 않아도 무방한 개별의 내용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부담 없이 라디오처럼 들어보신다면 이 내용이 꼭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나만의 투자 기법을 만들어라. 새해가 2번 오는 이유는 2번의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패한 결심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식 투자나 파생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열한 머니게임의 전장에서 메이저 세력기관과 외국인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력들은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급 장비로 무장의 개미들을 압도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전쟁터에서 소총을 쥐고 있는 외로운 저격수와 같습니다. 한 번의 저격에 실패하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소총의 종류, 즉 구형 카빈 소총, M16K2, 최신 K11 소총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를 위해서는 어떤 첨단 무기를 갖춰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증권사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는 노트북이나 단일 모니터로 거래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22인치에서 24인치 정도의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더 나아가 4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주문형 컴퓨터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즘 컴퓨터는 매매에 적합하므로 비용을 들릴 경우 쿼드코어 CPU보다는 쿼드 모니터를 장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HT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증권사의 HTS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 차트는 종종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개미들이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각 증권사의 HTS에는 다양한 기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자신만의 투자 기법에 맞춰 차트를 설정해야 최신형 무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차트 툴을 세팅함으로써 나만의 투자 기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을 바탕으로 나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된 나만의 차트 툴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운 좋게 멘토를 만나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필승 전략이나 전술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략은 바로 나만의 투자 기법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량 매매나 복잡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와 파생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거래 순간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장가로 진입하면 슬리피지 체결 오차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투자 기법을 완성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비법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결국 자신만의 기법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한 기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법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것이 이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금이 소진되거나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기법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투자 기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화된 나만의 투자 기법을 통해 외로운 승부사로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 원인으로 보는 역발상 투자, 깡통 패턴의 유형.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비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성공의 열쇠를 찾아내는 역발상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자는 항상 시장이 끝난 후 자신의 매매를 복귀하며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지나고 나서 후회하며 내일부터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다음 날이 되면 그 다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매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지만 동시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조차도 손절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개인 투자자라면 더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확률 높은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00% 완벽한 매매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확률 높은 타이밍에 진입하지 못하는 두려움 역시 현명하지 못한 심리입니다. 시장은 메서드 방법, 마인드 심리, 머니 자금라는 3M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깡통 계좌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을 차게 되는 주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아 깡통 차는 패턴. 진입 후 손실이 발생하면 본전을 생각해 손절을 못하고 버티다가 역추세에 휘말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손절을 못해 지하 10층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파생상품 매매에서는 오버나잇을 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갭이 발생하며 패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역방향으로 손절을 반복하다 반토막 나는 패턴. 주식 데이트레이더나 파생상품 투자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을 매수했다가 손절한 후 바로 풋옵션으로 진입했다가 또 손실을 보는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3. 추격 매수로 망하는 패턴. 급등하는 주식을 보고 겁에 질려 시장가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결국 최고점에서 매수한 후 하락세를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4. 물타기로 버티다 패가 망신하는 패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물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더 이상 물타기할 자금이 없어져 깡통을 차는 경우입니다. 이런 투자자의 사전에는 손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자포자기형 깡통 패턴. 계속된 손실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투자 심리의 붕괴에서 비롯된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6. 소심한 단타 매매로 깡통 차는 패턴. 매매 시 항상 불안하고 조급한 심리로 인해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가 수수료와 작은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큰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7. 몰빵 매매로 깡통 차는 패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퇴출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 패턴이 치명적입니다. 8. 충동매매 및 뇌동매매로 깡통 차는 패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매매를 결정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남의 의견이나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쉽게 휘둘립니다. 9. 만년고시생 유형의 깡통 패턴. 전업 투자자로 시장에 오래 머물렀지만 실력이 부족해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시장에 매달리다가 결국 패망합니다. 10. 일확천금을 노리다 깡통 차는 패턴. 옵션 매매에서 만기일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어 한강으로 향하는 경우입니다. 대박의 환상은 결국 패가 망신으로 이어집니다. 11. 옵션 극외가 깡통 패턴. 옵션 매매에서 내가격 옵션부터 시작해 점점 극외가로 이동하다가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옵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패턴입니다. 시장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잔인한 전장입니다. 준비 없이 진입하면 세력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확립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깡통 계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 원인으로 보는 역발상 투자, 탐욕과 공포로 실패한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투자자들의 본성은 바로 탐욕과 공포입니다. 이 두 감정은 투자자들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돼지 같은 탐욕과 양 같은 공포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막연한 기대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탐욕과 공포, 시장의 심리전. 시장에서의 매매는 결국 심리전으로 귀결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든 파동을 타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애쓰지만 시장은 결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가진 욕심과 공포를 조절하지 못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끔은 큰 파동을 타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성공 경험이 오히려 모든 파동을 잡아먹으려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결국 이 탐욕은 패배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의 씁쓸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추세가 확실할 때만 매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파동을 잡으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 장대봉의 공포에 휘말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법. 시장에 뛰어든 순간 우리는 이미 대박을 노리는 탐욕을 품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잦은 매매로 이어지고 결국 실패를 부릅니다.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탐욕을 이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입 횟수를 최소화하고 확실한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것입니다. 일단 진입했다면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공포를 극복하고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서면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손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법. 공포는 시장에서의 또 다른 적입니다. 특히 추세 전환점에서의 공포는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모든 지표가 변곡점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 경험이 공포를 부추겨 진입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추세 전환을 알리는 변곡점은 공포를 동반합니다. 지금까지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시장에서의 성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손절매 원칙이 있어야만 공포를 극복하고 변곡점에서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수의 마인드. 진정한 고수는 싸워야 할 때와 몸을 사려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안목은 나만의 투자 기법을 믿고 따를 때 생깁니다. 탐욕과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손절매라는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세력의 전략 탐욕과 공포를 이용하다.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를 이용해 시장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휩소 구간을 만들어 개미들을 농락하고 추세가 시작될 때는 장대봉을 그려 따라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해 탐욕과 공포로 물들이고 결국 처절하게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개미에 불과하지만 세력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대중의 반대편에 설 줄 아는 단 5%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탐욕과 공포를 통제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패러독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잃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돈을 잃고도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다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결론. 탐욕과 공포를 넘어서 탐욕과 공포는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손절매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